자, 가볼게요. 오늘 할 거 여러 가지 방정식 두 번째고, 복습은 7월 7일이니까 알아서 여유 있게 하세요. 그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첫날 했던 게 뭐였냐면, 조립제법으로 3차를 1차하고 2차로 분할하는 문제였잖아. 오늘은 조립제법이 안 먹히는 문제들입니다. 안 먹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12-6번을 보면, x 세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5는 0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조립제법이 먹히질 않아요. 그럼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으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내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세 개의 방정식을 적어볼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적으면 얘를 뽑아서 적어볼게. x만 3번 뽑고요. 그 다음에 x를 2번 뽑으면 무슨 말이냐면 x 뽑으면 마이너스 감마가 선택이 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뭐가 되고 x제곱이 되고, x를 한 번만 뽑으면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가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가 되고, x를 한 번도 뽑지 않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뽑을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식이 누구랑 똑같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세팅한 식 ax 세제곱에 더하기 bx 제곱에 더하기 cx에 더하기 d라고 똑같다라고 보면, 계수끼리 똑같으니까 관계가 성립을 해요. 어떻게 성립을 해요? 그러면 누구랑?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얘하고 얘 쭉 적으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더하기 c까지.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a분의 c라고 적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누구? 세 개의 곱, 얘를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이 세 근을 가질 때 그 세 근을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붙고 a하고 b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누구? 두 개끼리의 곱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하고 누굴 가지고? c를 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은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내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칩니다. 마치 2차 방정식에서 왜 이거 있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죠? 최고차항과 그 다음 차수. 왜? x를 두 번 뽑는 순간 a하고 나머지, 그지? 계수 하나가 뽑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감마가 뽑히니까 무조건 모으면 누구랑? x 세제곱의 계수랑 x제곱의 계수가 만나서 세근의 합을 이룹니다.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외워두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결론은, 중요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x 3승 빼기 3x 더하기 5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조립제법으로 3차로 나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적을 겁니다.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고 적고, 바로 갈게.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적고,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인 거예요. 왜? 얘를 봤을 때 얘가 세근의 합이 0이고 얘가 곱셈 공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 영향을 어떻게 줘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얼마? 감마 세제곱을 뭐하고 똑같게 만들어? 3의 알파 베타 감마하고 똑같게 만들겠지. 이거 곱셈 공식 안 적어도 되겠지? 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3번은 얘를 다시 요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고칠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한다면 3번식은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x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 편의상 얘를 fx라고 잡을게. 얘를 fx라고 잡으면 f의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1 빼기 감마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빼내면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3번 빼내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식은 3번 문제의 식은 마이너스 f의 얼마? 마이너스 1.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어? 아, 그걸로 들으세요. 네. 이거 줄게. 모르고 이거 갖고 왔어. 네.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넘어갑시다. 자, 2번. 그 다음에 쉬는 동안 공부를 놓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정석을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무조건 네 매일 쉬지 말고 2개씩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을 갑시다. 이거 그냥 인수 정리네. 이것도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얼마? px 더하기 1은 0의 세근이 바로 갈게. px 더하기 1은 0의 세근이 1, 3, 4지. 그냥 바로 적을게요. 그럼 px 얼마? 더하기 1은 1, 3, 4. 왜? 1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3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4 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x 빼기 얼마? 1, x 빼기 얼마? 3, x 빼기 얼마? 4. 끝이네요. 그죠? 이건 앞에 거 복습이네 그냥. 그지? 그 다음 거 가봅시다. 그 다음 것도 자 똑같네요. 그냥 바로 갈게. fx 더하기 9는 0의 세근이 뭐다?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내가 fx 더하기 9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fx 더하기 9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데 최고차항 그치 fx 더하기 9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데 잠시만 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내가 x 빼기 알파 얼마?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할게. 근데 이 방정식이 누구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 x 빼기 얼마?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바로 적어버리면 x 3승 빼기 6,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아까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적용할게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하면 6일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하면 3일 거고 알파 베타 감마 하면 얼마? 마이너스 10. 네, 그래서 그냥 노가다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마무리 하세요. 자, 4번 가볼게요. 계산은 안 할 겁니다. 4번을 계산을 안 하고 푸는 게 목표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발전되는 순서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곱셈 공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방부등식이지. 방부등식은 실제로 뭐를 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교점을 풀어내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함수로 갑니다. 요게 연결이 돼. 곱셈 공식, 방부등식, 함수가 요 세 개가 순서대로는 아니고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재활용 마크처럼 리사이클을 돌아요. 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4번 문항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fx라고 할게. fx를 뭐로 잡으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라는 함수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근이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인데 얘를 다 전개시키지 않고 뭐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서 바꿔치기 할게. 그럼 뭐로 바꿔치기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치기 될 거거든. 그러면 대칭적인 구조니까 마이너스 2에 얼마 빼기 알파, 마이너스 2에 얼마 빼기 베타, 마이너스 2에 얼마 빼기 감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얘는 결국 뭐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f 안에 뭐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곱셈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곱셈 공식이 방부등식의 재료로 쓰여. 재료. 벽돌처럼 건물을 짓는 재료로 쓰입니다. 즉 어떤 방정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의 개수들을 누가 구성하냐면 세근의 합, 두 개 곱, 세 개 곱,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그래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건 또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고 말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개수를 5번은 자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까지만 적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C. 자 이거 가지고 시도, 네, 풀든 못 풀든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그것만 생각하세요.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고, 근데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라는 거는 곱셈 공식과 방부등식과 함수가 편의상 왔다 갔다,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양방향 통로가. 그래서 5번을 만약 내가 번역을 해본다면 A제곱 그대로 적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이겠지? 거기서 빼기 3b. 그러면 빼기 3에 얼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이미 못을 바꾸고 갔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명한 식이 나와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빼기 얼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옵니다. 왜냐면 앞에 게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2분의 1에 알파 빼기 얼마? 베타 제곱, 베타 빼기 뭐? 감마 제곱, 그 다음에 감마 빼기 얼마?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돼. 0보다 작대. 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 알파 베타 감마가 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지 0보다 작을 수가 없고, 저 세 종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나오려면 저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섞여 있다? 복소수 허수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것도 순허수가 섞여 있어야 돼. 뭔지 모르지만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i든 3i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 이런 것처럼 순허수가 섞여 있어야 돼요. 허수가 섞여 있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세근은 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6번.
네. 6번. 자, 가볼게. 자, 3 더하기 4i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러면은 거꾸로 적읍시다. x는 얼마? 3 더하기 몇 i? 4i. 그러면 x 빼기 3은 어떻게 돼요? 4i가 되죠. 그치? 그러면 x제곱 빼기 얼마? 6x 더하기 9는 얼마?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3 더하기 4i를 근으로 가진 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거야. 그러면 px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px 안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5라는 애가 섞여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근 하나가 존재를 해요. 3차 방정식 안에. 근데 문제에서 세 근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 15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할게. 얘를 이렇게 적어.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p에 갖다 집어넣어 볼게. p에 얼마? p에 2x 더하기 1. 그럼 x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2x 더하기 1이 들어가는 셈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2x 더하기 1 빼기 알파 두 번 반복되겠죠. 2x 더하기 1 빼기 베타, 2x 더하기 1 빼기 감마. 그러면 p에 2x 더하기 1에 0은 0에, p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세 근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2x는 알파 빼기 1이니까 x는 얼마? 2분의 얼마? 알파 빼기 1이겠지. 그러면 세 근은 대칭적인 구조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 2분의 베타 빼기 1, 2분의 감마 빼기 1이 돼. 근데 세 근의 곱이 다시 15였거든? 그럼 그걸 식으로 다시 적을게요. 세 근이 2분의 알파 빼기 1이 되고 세 근의 곱은 이렇게 적히겠죠? 8분의 1에 얼마?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 2분의 알파 빼기 1, 2분의 베타 빼기 1, 2분의 감마 빼기 1이니까 얘가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꿀게.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1 빼기 알파에 1 빼기 베타에 1 빼기 감마라고 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래야 순서 바꾸고 하겠지. 그걸 반대편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120 이렇게 바꿀게요. 그제? 그럼 이렇게 바꾸는 의도가 뭔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뭐 이용하려고? 뭐 이용할 거냐면 함수식을 이용할 겁니다. px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수식이라고 생각할 건데 아까 px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인데 지금 내가 식을 번역했더니 결국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번역한 식은 뭐가 돼? p1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20이 나온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죠. 근데 그걸 어느 상태에다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P1은 1 빼기 6 더하기 얼마? 25에 1 빼기 알파인데 얘가 마이너스 120이 돼야 돼. 그럼 요거 마이너스 5니까 25 더하면 20. 1 빼기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20. 약분됐네요.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6. 알파는 7. 이게 px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이걸 또 전개할 생각을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px를 다시 이렇게 세팅할게. 어떻게 세팅하면 px를 내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x 3승 더하기 얼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px를 내가 만약에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2차항의 개수 누구하고 누구를 구하래? a하고 누구? b를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p1을 집어넣는 순간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그럼 a 더하기 b는 p1에서 1을 빼고 c의 정체는 뭔데요? 그러면 그게 누구? p의 0을 빼는 셈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px 다시 적을게. px의 정체가 뭔데? p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5에 얼마? x 빼기 7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왜 굳이 전개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개수가 그죠? 숫자가 더러워서 전개시키는 게 뭐라고 해야 돼?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형태를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px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놓든지 아니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요 빨강 형태로 잡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얘를 어떻게 세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란, 초록색, 빨강색, 파란색 형태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이해되나요? 그래서 습관을 키우세요. 어떻게? 다 전개시켜서 A, B를 찾지 말고 A 더하기 B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 이렇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세요. 요게 된 사람은 7번이 완전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거든. 자, 7번을 그대로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 자리가 원래 추워. 좀 줄여줄게. 그 자리가 원래 제일 추운 자리긴 해요. 이제 좀 낮춰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추우면 옮겨. 네. 자, 7번 직접 해봐 주세요. 똑같이 거슬러 올라갑시다.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 그러면 그 방정식이 어디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메가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잖아. 그러면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은 fx 빼기 15x 더하기 7은 0이라는 식에 숨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식 자체를 이렇게 적겠죠? 어떻게? fx 빼기 15x 더하기 7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고 근데 그 오메가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로 생기네지. 요 근 하나가.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 빼기 15x 더하기 7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 안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근이 하나 숨어 있고 모르는 건 나머지 하나 알파가 있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내면 아까보다 쉬운 문제예요. 왜? f-1이 얼마래? 8. 대입하면 되죠. 알파 나오죠. 그 다음에 f1 대입하면 되지. 아까보다 훨씬 쉬워. 네. 중요한 거는 뭐?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식이 있다라면 그 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만 잡아낼 수 있으면 돼. 자, 8번도 가볼게. 오늘 하는 거는 다 그거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 직접 시도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F알파가 베타 더하기 감마면 알파가 근이라는 걸 못 써먹어. 자, 민서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지? A. 그럼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예요? 그쵸. A 빼기 알파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네. F알파는 A 빼기 알파. 그러면 적을 수 있어. 알파 자리를 X라고 생각을 하면 fx 더하기 x 빼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누가 돼?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x 빼기 a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데 그 방정식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적을게. 누구? x 얼마? x 3승에 빼기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1이야.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를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적어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래도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자, 민성아 이상해 지금. 구하라는 거 F1 더하기 얼마? F-1을 구해.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 왜 이상하지? 네.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하죠? 지우야, 왜 이상하죠, 이거?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A, B 두 개지. 그쵸? A, B 두 개지. 그쵸? A, B 두 개인데 식은 안 줘놓고 나보고 답을 구하래. 문제를 구하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많이 예시 드는 것 중에 편의점이 있고 특수한,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구할 수 없는데 구하라는 얘기는 이미 장치가 다 마련돼 있으니까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가보라는 거. 번지 점프예요. 번지 점프. 쉽게 말하면 번지 점프 나보고 줄도 안 매달고 뛰라고 할 리 없잖아. 그치? 줄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니면 그치.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어나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덩어리가 뭔데요?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그 A, B가 뭉친 덩어리는 알 수 있어. 속어는 뭐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문자가 알아서 없어져. 그럼 예를 들어서 F1 집어넣어 볼게. 1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지. 그쵸?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쵸? 그 다음에 얼마? 빼기 B 더하기 얼마? 1이겠죠. 잘못 적었죠? 더하기 A. 그치? 더하기 A. 그치? 미안. 다시 천천히 갈게. fx는 어쨌든 없어져. 어떻게? x3승 빼기 ax 제곱 더하기 bx에 빼기 x 더하기 a.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다 없어집니다. 알아서 소거될 거예요. 지워지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A.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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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남네. F1은 F-1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B 더하기 1 더하기 A.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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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 남네. 0이네. 그죠? 네. 네. X 빼기 알파 곱하 X 빼기 베타 곱하 X 빼기 감마는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1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 1? 여기 자리에? 그러면 더하기 1 더하기 1 있어야 되네. 그쵸. 그러면 여기다 다시 얼마? B 더하기 1이겠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겠네. 그럼 0이 아니라 얼마? 두 개 더하면? B 더하기 1과 마이너스 B 더하기 1을 더하니까 2겠네, 2. 그치? 땡큐. 자, 9번을 갑시다. 지금은 그냥 천천히 따라오면 돼. 이해 안 되는 거면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 앞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9번은 그냥 계산 문제예요. 왜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연습.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K일 거고, 알파 베타 얼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냐면 1일 겁니다. 얘를 가지고 세제곱 구하라네.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여기다 뭐 빼죠? 빼기 몇 알파 베타? 3 알파 베타 감마. 그런 다음에 다시 3을 더해줘. 는 얼마? 1. 이렇게 갈게. 그럼 얘하고 얘는 실제로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자,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앞에 거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자, 요게 된 사람은 10번을 풀 건데 10번을 노가다로 안 풀 겁니다. 오늘 내가 아까 말했죠. 오늘 뭐 배운다라고 했지? 인수분해 하지 않고, 그치?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방정식이면서 함수라고 얘기했죠. 자, 10번을 완전 스마트하게 그 세 개를 조합해서 풀어보세요. 어떤 방법은 절대 아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2의 x 더하기 1의 제곱, 계수 비교는 절대 아닙니다. 네, 계수 비교 하지 말고. 자, 10번을 나름대로 풀어봐줘. 어떻게 하면 10번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답을 낼 수 있을까? 10번을. 자, 자기가 푼 풀이, 나 이거 진짜 짧게 잘 풀었다,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감정해 줄게. 10번 나 풀었는데, 야, 이거 내 풀이 내가 봐도 진짜 간결하다. 네.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힌트를 주면, 자, 알파 대신에 보세요. 원래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를 예를 들어볼게. 알파 베타야.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알파 더하기 근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 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지? fx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한 칸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얘를 fx식이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표현하죠? 왜? x 대신 뭘 집어넣으면? x 빼기 1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몇 칸 옮겨간 거야? 한 칸 옮겨간 거지. 자, 나 진짜 간단하게 풀었다. 2줄 정도면 돼요. 2줄. 2줄? 네. 3줄? 3줄 길어. 왜냐면 3줄 길어. 한 줄이라고 봐도 돼. 그냥 지금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 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함수랑 방정식이랑 결합시켜. 어떤 아이디어라고요? fx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알파 베타라고 하죠. 저게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그대로 이동시켰지. 그러면 그대로 이동시킨 그래프의 수식을 뭐라고 잡죠? 그 근은 뭐가 돼? 당연히 알파 더하기 1하고 뭐가 돼?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 내 풀이 진짜 간결하다.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리사이클 그 재활용 마커 그려준 거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 함수,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자, 옆에 앉은 멤버하고 협력해봐도 괜찮습니다. 찾아보세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자신 있다. 간결하다. 네, 민석이도 요 옆에 여기 형아예요. 형아랑. 네, 디우는 혼자가 편해요? 아니면은 네, 알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간결하다. 식 아니야. 식 한 5글자 정도 쓰면 그게 답이야. 네, 아까 앞에를 봐도 돼. 앞에 뭐라고 했죠? 아까 리사이클 재활용 마크처럼 내가 뭐하고 뭐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했죠?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함수랑 방정식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했거든? 결정적인 단서예요. 다섯 글자? 정답하고 5글자? 아, 모르겠어요. 아니, 해봐. 여기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추가적인 단서 하나를 더 줄게. 여기서 누구를 구하라고 하죠? 누구를 구하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거 뭔데? 네. 식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다시 1 넣어가지고 비슷한데 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딱 적으면 한 줄로 적으면 돼. 한 줄로 적으면 돼. 그냥 식을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요 정도 적으면 그게 다, 눈으로 보고 그냥 답 적으면 됩니다. 네. 길어요. 길어요. 세개 곱을 구하라고 했어? 아니 3개 곱하는 거?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하면 되죠?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자, 결정적인 단서 갑니다. 결정적인 단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이 그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자, 내가 적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구하라고 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F1 빼기 얼마 구하라는 얘기야? 7입니다. F1 그치? 아니지. F1 맞지? F1이 얼마?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굳이 구하자면 F1 빼기 뭐를 구하래요? 7을 구하라고 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식을 적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까 fx가 이건데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움직였다고 했어? 한 칸. 그러면 f의 x 빼기 1이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간 이 식이 뭐가 돼? 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이 식이 뭐가 돼요? 얼마? x 세제곱이 얼마? 아니 fx 빼기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잠시만 이렇게 바꿀게. 다시 천천히. 자, 내가 애초에 fx를 7로 세팅하지 말고, 그쵸? fx를 뭐로 잡아? 7분의 1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맞지? 그럼 얘는 아마 실질적으로 뭘 거야? x 3승 더하기 얼마가 되겠죠? 7분의 1에 얼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아마 이런 형태겠네. 그치? 그럼 다시 봐. fx 빼기 1이 뭐라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움직였죠? 한 칸 움직인 식이 뭐야? 이거죠. 근데 나는 뭘 구하면 되는데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f 얼마인데? f1이지. 그러면 그냥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요 식에다가 요 식에 x는 뭐 대입하면 이 대입한 계산 결과를 네모라고 할게. 그럼 그 네모는 뭐가 되죠? 여기다 뭐 대입한 것과 똑같아? 그럼 계산하면 되지. 됐나요? 이해돼요? 자, 넘어가 볼게. 뒤에 재밌는 퍼즐 또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세요. 뭐다? 함수랑 근과 계수의 관계랑 방정식이랑 유연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유도리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11번은 쉬워. 11번은 이거 뭐죠? 인수정리네. 바로 적을게요. x 3승 빼기 얼마?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얼마? 33은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얘 잠시 k라고 할게. 얘 k. 자, 그럼 이 방정식의 세 근이 결국 뭐죠? a, b 얼마? c.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적을게. 그럼 어떻게 적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 2. 그 다음에 abc는 얼마? 33 빼기 k. 그치? 근데 우리 뭐라고 했다고요? k가 뭐였다고? k의 정체는?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네요. k 빼기 33. 왜냐면 a, b, c는 마이너스가 다시 붙어야 되니까 k 빼기 33. 자, 12번도 바로 갈게. 12번도 뭐죠? 이것도 또 인수정리네. 바로 갈게요. x 3승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9분의 1은 0인데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다? a, b, c다. 그대로 적을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는 얼마?
마이너스 1. A, B, C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그럼 이것도 곱셈 공식이지. 어떻게?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에 빼기 몇 A, B, C? 3A, B, C 하고 더하기 얼마? 3A, B, C.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으로 갖다 집어넣는 ABC 9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A, B, C 9분의 1이에요. 네. 9분의 1. 갖다 집어넣어서 아까처럼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똑같은 문항이죠. 인수정리. 자, 이제 조작하는 스타일 문제 조금 가볼게. 저 계산은 나중에 해주세요. 그지? 고생 공식이어서. 자, 13번. 얘를 설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하지 않겠지? 맞죠? 그럼 얘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바꿀게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예요? 얘 0이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감마 세제곱. 그러면 대칭적인 현상이 발생할 테니까 나보고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의 얼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치? 근데 아까 했죠?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누구랑 똑같아져요? 3 알파 베타 누구랑 똑같아져? 감마와 똑같아지지. 그럼 끝났네.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종적인 대상은 얼마다?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구하라는 거겠죠. 자, 14번 내가 가기 전에 팁부터 하나 할게요. 자, 14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나요, 서영아? 14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렇죠. 조립제법.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자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그런데 그거는 뭐가 안 되는 애들, 조립제법이 안 먹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14번은 3차 보는 순간 조립제법부터 일단 써야 돼. 그게 안 먹히면 그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도 괜찮아. 자, 계산만 해봐 주세요. 15, 16 다시 갑시다. 그래서 14번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조립제법 쓰면 칠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하나 나옵니다. 16번이 어렵고 15번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자, 기린이가 말해봐 주세요. 15번 이거 x, y, z 갖고 노는 거 뭐 하란 얘기죠? 이거 곱셈 공식인가요? 곱셈 공식이랑 누구랑 사이클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했지? 방정식이랑 뭐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 y, z를 가지고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t 빼기 x, t 빼기 얼마? y, t 빼기 z라는 3차 방정식이 있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x, y, z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일 거고 그럼 어떻게 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근의 합이 0이면 뭐랑 똑같으니까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은
3xyz와 똑같을 건데 걔가 마이너스 3이니까 즉 xyz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결국 개수들을 알려주는 거지. 세근의 합, 두 개 곱 구해야죠. 세 개 곱. 그러면 잠시 얘 구해보면 얘 어떻게 돼? 제곱하면 0은 누구 더하기? 4 더하기 2에 xy, yz, zx겠네? 마이너스 2겠네. 그치? 그러면 다시 적을게. 3차 방정식을 바로 적읍시다. 자, t세제곱에 빼기 얼마? 0t에. 그죠? 0t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2t에 빼기 1. 그러면 다시 t세제곱에 빼기 2t 빼기 1은 0의 세근이 뭐가 된다? xyz가 된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먹히니까 z를 구하라고 했겠지, 그지? 더하기 1이에요. 계산, 네. 땡큐. 네. 괜찮으니까 계산 실수 나오는 거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조립제법으로 분해되겠지? 그럼 제일 큰 것도 나오겠지? 근의 공식 써야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퍼즐입니다. 풀어야 돼요. 근데 힌트를 제시할게. 조립제법은 안 먹혀. 왜? x세제곱 빼기 x 빼기 1에 1 마이너스 1 아무리 넣어봐도 0이 안 돼. 그럼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분해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함수랑 근과 계수의 관계랑 방정식이랑 빙글빙글 돌아가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지? 자, 16번을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퍼즐처럼 조작을 해야 돼요. 힌트를 하나 주면 승우가 한번 말해봐 주세요. 곱셈 공식에서 알파 빼기 베타를 뭐로 보라고 했죠? 내가 항상? 그게 첫 걸음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는 고등 과정에 없어. 무시해.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무시해도 돼. 왜 무시해도 돼요? 걔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야. 자, 그 상태에서 출발해 봅시다. 간단하게 퍼즐처럼 풀어내봐. 협력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 있으면 손을 들어. 야, 이거 간단하다. 자신 있다. 이거는 한 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퍼즐처럼 되게 간단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막 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민석이 거기서 심심하면 여기 옆에 붙여줄게요. 책상. 붙여줘요. 괜찮아요? 네. 16번 퍼즐처럼 풀어야 돼. 그치? 첫 걸음은 뭐라고요? 알파 빼기 베타는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첫 걸음을 내가 이렇게 적어둘게. 첫 시작은 어떻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야 돼요. 첫 시작은. 그 다음에 얘는 내가 0x 제곱이라고 할 거거든. 0x 제곱. 완전 특수하네요. 0x 제곱. 세근의 합이 0이야. 세근의 합이 0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식이 성립했었지? 세제곱의 합이 뭐하고 똑같아요? 3 알파 베타 감마하고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 줄도 이렇게 바뀌었겠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바꿀 필요 없어. 왜 바꿀 필요 없어요? 대칭적인 구조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니까. 자, 얘를 어떻게 바꾸면 가장 예쁘게 바꾼 식이 될까? 그리고 식이 간단하게 나올까? 힌트를 주면 쟤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알파, 베타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잖아. 얘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되면 똑같은 일이 3번 발생해. 2번 더 발생해. 똑같은 일이. 있어요. 아니지, 이건 곱셈이니까 이렇게 뺄셈으로 연결될 수가 없지. 다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아까워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힌트.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일단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해라?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해야 돼. 여기까지 맞았어.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더 심플하게? 한 2줄은 줄일 수, 맞아요. 진행된 거 잘 갔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볼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감마의 몇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 빼기 감마분의 얼마? 4. 손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계속 갈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을 거니까 마이너스를 뺐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4,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4, 감마 제곱 더하기 감마분의 4, 요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다시. 진서 그 식의 함수만 이용하면 돼. 마이너스 감마예요? 그냥 감마 제곱? 그럼 그냥 감마 제곱. 그러면 다시 바꿀게. 감마 제곱이면 요거 요렇게 바뀌겠네. 진짜 거의 답이야. 95% 답이야. 근데 굳이 내 말은 전개시킬 이유가 있냐는 거지. 네, 얼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비슷하다고 한 거는, 네. 왜냐면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거든? 적어볼게. 그죠? 요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걸 가만히 잘 보세요. 이 1이라는 애는 트릭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어릴 때부터 1이 가지는 트릭? 왜? 1은 넓이일 수도 있고, 함수로 고쳤으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아까 내가 95% 완료됐다고 한 거. 자, 고쳐볼게. 네,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면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도 식이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알파 3승 빼기 4가 되고요. 베타 3승 빼기 뭐가 되고 4가 되고 감마 3승 빼기 4가 돼도 식을 변하지 않고요. 그럼 알파가 근인 순간 뭐가 될 거냐면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이거든.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알파 빼기 얼마? 그치? 알파 세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 감마 빼기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f에 얼마? 3. 그러면 fx는 뭔데요? 그러면 얘를 뭐로 잡아버리면 돼? 얘를 fx로 잡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뭐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0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 17번도 퍼즐이에요. 근데 이 퍼즐 하기 전에 내가 일반적인 성질 힌트를 하나 주고 갈게. 이거 지워도 괜찮나요? 네. 요렇게 안 하고 통분, 분모, 알파분의 통분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식입니다. 통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7번을 내가 어떤 힌트를 줄 거냐면 요 식을 한번 봐봐.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d는 0이 돼요. d는 0이 돼요. 당연히 근이니까. 근데 내가 이 식의 양변을 알파 세제곱으로 다 나눈다라고 해볼게. 알파 세제곱. 당연히 뭐 0이 아닌 근이겠지. 알파 세제곱. 그러면 내가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d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파분의 1 자리를 내가 x라고 생각하면 d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있는데 누구하고 누가 체인지해? 계수를 어떻게 해? 서로 체인지 시켜. 그러면 그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돼요.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봅시다. 내 맘대로 그냥 잡은 거야.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의 근이 3분, 내 맘대로 잡은 거예요. 그지? 알파라고 쳐. 그러면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요. 바꿔치기해. 3x세제곱 더하기 얼마? 바꿔치기해. 더하기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의 근은 뭐다? 알파분의 1입니다.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역시 17번 퍼즐 푸세요. 간단하게 풀어내보세요. 벌써 풀었어요? 아, 네. 아까 배웠던 평행이동이랑 어떤 거? 계수를 맞바꾸기 하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적으면, 가령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적으면 어떤 거? x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의 세근은 뭐가 될 거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될 겁니다. 빼기 2랑 빼기 4랑 자리 바꾸고 1과 1이 자리를 바꾸면 저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돼요. 네, 당연하죠. 퍼즐, 내가 퍼즐이라고 한 거는 같이 풀어도 괜찮습니다. 퍼즐이라고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름길이 있다라는 얘기야. 어떤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 함수, 평행이동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세 개를. 그래서 첫 시작은 내가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볼게.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였거든. 그래서 내가 F에 이렇게 적을게. 알파분의 얼마? 2 빼기 얼마? 알파.
는 2라고 적을게. 그래서 F에 알파분의 2 빼기 1은 얼마? 2라고 적을게요. 한 줄만 더 적을게. fx가 어쩌고저쩌고 있었지? 근데 내가 fx 빼기 1이라고 적을게. fx 빼기 1은 얼마가 되죠?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x 빼기 1이 들어가겠지? x 세제곱 ax 제곱. 자,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추가 멘트를, 코멘트를 달아줄 거냐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은 얼마다?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겠지. 자, 머리를 굴려보세요. 그리고 A 빼기 B 더하기 C도 그냥 진짜 노가다가 아니야. A 빼기 B 더하기 C도 가만히 봐. A 빼기 B 더하기 C가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봐. 단서들은 내가 지금 칠판에 계속 적어둘게. 칠판에 있는 걸 조합을 해. 뭐라고요? 자, 어떤 방정식? 적어둘게. x 빼기 알파분의 1, x 빼기 알파분의 얼마? x 빼기 뭐분의 1, 베타분의 1, x 빼기 감마분의 뭐를 근으로 가지는 애들이 이걸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뭐였다?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됐겠지. 식 조금 그거 적어야겠네.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니까 는 뭐가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빼기 얼마? 2 이렇게 적어야겠네. 최근에 알파벳이 그거 보니까 합은 얘네들의 합이 2배일 거고 곱은 4배일 거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얘 2배일 거고 4배일 거고 그리고 8배일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걸 지금 네가 말한 걸 조금 그냥 더 심플하게 바꿔볼 수 없나? 이거를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근각의 수관계서 가지고 노가다를 안 할 거예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함수식. 전개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야.
자, 집어넣어 볼게. 여기까지 집어넣어 볼게. 세 근이 이거였으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분의 얼마? 2의 몇 제곱? 세제곱. A의 알파분의 몇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B의 얼마? 알파분의 2 더하기 C 빼기 2는 0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아까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뭐를 근으로 갖고 있다고 했죠? 얘 어떤 형태랑 비슷해요? 그쵸. 원래 방정식 아까 누구랑 비슷하죠? 알파분의 1의 몇 제곱?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이거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되죠? 양변을 뭐로 나누지? 2. 8? 8로 나누면 되나요? 8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알파분의 1에 얼마? 세제곱. 8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알파 제곱분의 몇 A인데? 4A인데 우리 뭐가 필요해? 그럼 8로 나누면 2분의 1A의 알파분의 1의 제곱인가요? 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B의 알파분의 1인가요? 8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8분의 C 빼기 2는 얼마지? 0이죠? 그럼 얘의 정체가 누구죠? 얘의 정체가? 얘가 누구랑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다시 적을게.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에 4분의 1 bx에 더하기 8분의 c 빼기 2는 누구랑 똑같다? x 세제곱 빼기 얼마? 4x 제곱에 빼기 몇 x에? 1과 똑같다. 됐나요? 자, 넘겨봅시다. 18번. 자, 얘는 이제 딱히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K가 근이래. 그럼 K 집어넣어야지 뭐. 그럼 K 빼기 1에 어떻게 되죠? K 몇 제곱? 세제곱 빼기 8K 제곱 더하기 12K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러면 K가 뭐거나? K 이거 전개시켰을 때 조립제법으로 다 정리되겠네? K 몇 제곱? 4제곱, K 세제곱, 빼기 8K 제곱, 더하기 12K가 0이니까 K로 다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K 세제곱, 빼기 K 제곱, 빼기 8K, 더하기 12가 0이고 얘 조립제법으로 다시 분할할 수 있겠지? 그러면 K가 어떤 경우? 0이거나 K가 이거나 이렇게 있겠지? K가 1? K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12, 2 집어넣어보면 되나? 1, 2,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되네. 그럼 K 여러 개 나오네. 자, K에, K 빼기 2에 얘 인수분해하면 K제곱 더하기 K 빼기 6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하기 3 빼기 2 제곱에 K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조립제법까지 다 하면.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K가 0일 때, K가 2일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건 노가다.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가다해? K에다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F2X 더하기 1에 세 근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를 뭐 해라? 골라라. 그 뜻입니다. 노가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조기까지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다 노가다 하면 돼. 자, 마지막 역시 퍼즐처럼 풀어봐 주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제곱을 했는데 뭐가 나왔죠? 마지막 문항? 저럴 수 있어? 없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근 하나는 알고 있지? 실근 하나는 얼마로 알고 있어요? 1로 알고 있잖아.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1인지부터 고민해야 돼. 누가 1인데요?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얘는 절대 1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누가 1이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는 1이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는 애를 일단 골라내야 돼. 얘는 절대 1이 될 수 없어. 얘가 1이 되면 말이 안 돼. 여기서 A, B는 실수죠? 누가 1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감마가 1이 될 수 없어요. 감마가 1이 되면 왜 그런데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실수의 제곱이 돼버려. 그러니까 감마는 절대 1이 아니야. 첫 걸음은. 그럼 누가 1인데요? 상관없어. 알파든 베타든 아무나 1 되면 돼. 알파를 1이라고 가정합시다. 왜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이 똑같아.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그냥 이름의 차이일 뿐이니까 대소관계 구분이 없지? 그럼 베타하고 감마는 누군데요? 베타하고 감마는 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베타 감마일 겁니다. 포인트는 순허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9i를 제곱했을 때만 마이너스 81이 될 수 있거든. 그게 플러스 9i든 마이너스 9i든 상관없어요. 손 드세요. 다 드세요. 그러면 한 줄 더 적어볼게. 알파가 1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2 더하기 2 베타 빼기 감마는 그냥 9i라고 합시다. 9i든 마이너스 9i든 상관이 없어. 답을 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치? 이거 왠지 AI 같이 생겼네. AI가 아니라 몇 i? 그냥 플러스 9i라고 할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9i가 되든 9i가 되든 답 나오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가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어떤 구조야? 허근이죠, 허근. 그러니까 내가 베타를 그냥 뭐라고 잡을 수 있지? P 더하기 QI. 완료됐나요? 그러면 이거 그냥
노가다를 조금 해야 되네. 얘는 노가다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2p 더하기 2qi에 빼기 얼마? p 빼기 몇 i? qi. 얘가 몇 i가 나와야 돼? 9i가 나와야 되네요. 그럼 이제 계산 그냥 쭈르륵 정리하면 되네. 그러면 다시 p니까 p 더하기 얼마? 2에 더하기 몇 qi는? 3qi는 9i여야 되니까 p의 정체는 얼마고? q의 정체는? 네,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마무리. 그 다음에 얘 전기시키는 거 아니죠? 함수 fx로 잡아버리면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 뭐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 빼기 알파, 마이너스 4 빼기 베타, 마이너스 4 빼기 감마라고 잡아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f의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야지. 나왔어요? 맨 마무리는 저걸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4로.